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신과 동거인인 또 김희영 TNC재단 이사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직접 고소하고 나선 겁니다. 아니, 이남희 기자, 우선 최 회장과 관련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최태원 회장과 지금 동거인이죠. 김희영 이사장이 지난 10월에 바로 그 김희영 이사장 가족에 대해서 정말 허위 사실로 비방한 전력이 있는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0월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바로 그 최태원 회장이 이들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법원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왜 동원된 거예요? 일단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의 이 수사기관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당연히 이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같은 업체한테 이 가입자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수사기관이 구글에다가 이 신원 확인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도 네. 이 구글 본사에서 협조를 하질 않아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법원을 통해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해서 네. 실제로 소송이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상대방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갖고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이 신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원영 씨에 대해서 이 악플을 달거나 네. 장원영 씨를 상대로 악의적인 이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미국 법원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고요. 그랬군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최 회장이 인터넷 허위 사실에 대해서 칼을 빼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7년 전에도 자신과 또 동거인을 향한 악성 댓글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게 대기업 회장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법정 출석이라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정우 평론가. 그러니까 최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처하는 이제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최 회장이 추천한 책인 헤이트라는 이 책을 통해서 김희영 이사도 악플에 대한 심경을 좀 고백했었어요. 네네. 그 책에 서문을 썼어요. 왜냐하면 김희영 이사가 예. 바로 그 운영하고 있는 TNC 재단에서 포럼을 통해서 이 토론을 한 내용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김희영 씨의 예. 그런 어떤 심정. 김희영 씨가 이렇게 그 악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연예인들과 관련돼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는데, 도덕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계속 가혹하게 악플을 하는데, 그래도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밝혀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전혀 이렇게 그 개선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가혹한 어떤 악플이 더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도리어 이들도 역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선동돼서 이렇게 악플을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왜 올바른가를 재판에서 다툴 때 도리어 더 바른 길,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최태원 회장의 왜 이런 행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제 김 이사가 언론 노출은 뭐 자제하고 있지만 SNS를 통해서 활발히 소통은 해오고 있죠. 꽤 자주 올려요. 며칠에 한 번씩 올린다거나 해서 주로 본인이 이제 포도뮤지엄의 총괄 디렉터인데, 자신이 주관하는 어떤 미술 전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이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크게 영상 보이시죠? 바로 그 박보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서 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전시에 이제 설치 미술가 김수자 작가가 이제 10년 만에 서울에서 이렇게 전시를 여는데, 또 김수자 작가 인연으로
박보검 씨 초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또 박보검 씨가 찍은 사진 올리면서 본인이 또 주도하고 있는 전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 회장의 행보라고 할까요? 여기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 바로 내일 모레 대법원 일정이 있어요. 이게 7년을 이어온 세기의 이혼 소송이 그야말로 뭐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디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박주희 변호사, 제가 따져보니까 이게 대법원 심리만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 안타깝지만 이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사건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오래 걸리는 거라서 당사자들은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긴 했지만 사실 예.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 걸리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해요. 왜냐하면 이번 이혼 사건의 쟁점은 재산 분할인데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에게 과연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달되었다는 게 뭐 계좌이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음 사진 한 장으로 이 부분이 이 항소심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과연 사진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쟁점이고 만약에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노소영 관장의 이제 재산에 대한 기여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쟁점이 사실은 전에는 없던 쟁점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모레를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했던 그 이유가 이게 이틀 뒤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길이 어떻습니까, 대법원? 일단은 이것이 논의되느냐 앞서서 이제 보고 사건이 될 것이다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일단 한번 논의를 해본다. 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보통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원, 대법관 모두 모여서 그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아주 네. 뭐 사회에 큰 파장이 있을 때 이럴 때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합의체에 회부할 건지 논의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전원합의체에 이거 회부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두고도 혹시 유불리를 따져볼 수는 있어요? 네, 사실 좀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된다라고 하면 예. 최태원 회장에게 조금 유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상고심에서 인정을 하려면 대법원의 과반수 이상의 대법관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대법관들이 모든 거를 다 전원합의체가 전원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4명씩 이루어진 소부에서 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부로 회부가 되면 사실은 소부는 4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대법관들의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부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전원합의체를 회부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대법원의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또 만약 회부가 된다라고 하면 최 회장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뭐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워낙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라서 기각을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법조인으로서의 분석을 주셨는데 결국에 내일 모레까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아요. 지금 SK 측도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살얼음 걷듯이 어떤 공개 발언 혹시나 조금이라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나 이런 게 없도록 정말 공개 발언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분위기거든요. 만약에 예. 2심대로 확정이 된다면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대법원의 어떤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또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